이렇게 딱 잡았을 적에 여기 움푹 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풍지라는 혈자리고요. 여기를 꼭꼭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두통에도 좋아요. 눈 쪽 붓기도 완화시켜주는 자리들이 눈 주변의 혈자리를 삥 둘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면서 라는 게 생겨요. 이게 세포를 노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를 없애줄 수 있는 식품들을 드시면 좋아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르면 좋은 혈자리 제가 공짜로 한번 꿀팁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에서 남편이랑 부부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박청수 한의사라고 합니다. 노화라는 거는 충분히 내가 회복하지 못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푹 쉬지 못해서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좀 꼽아보면 우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긴장을 풀고 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점도 있겠고, 두 번째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내가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재밌게 놀다 보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들기도 하고 그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에 안 좋은 걸 이것저것 막 넣고 몸에 안 좋은 행동들을 해서 내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도록 해서 가속 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면서 대사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게 세포를 노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조금 없애줄 수 있는 식품들을 드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건데요. 흔히 많이 알려진 항산화 물질로는 블루베리라던가 딸기라던가 이런 베리류 같은 거 드셔주시면 좋고, 녹차도 그런 게 많이 들어있고요. 브로콜리도 있겠고 아니면은 견과류에도 있겠고, 이렇게 음식이 다양한데 다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야채랑 과일 신선하게 많이 드시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노화 예방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을 안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액상과당이라던가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술이라던가 기름지고 매운 음식으로 내 내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 이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저는 내가 만약에 얼굴을 예쁘게 가꾸고 싶다, 동안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굴에도 다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안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고 다양한 표정들 있죠. 그런 거를 한번 아에 이 오부터 시작해서 찌푸렸다가 모여 보이기도 하다가 조금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면서 얼굴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중장년층 내지는 노년층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은 대부분 유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수영 아니면은 걷기 아니면은 자전거 타기, 탁구 이런 거. 그래서 근력 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고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따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좀 근육 운동, 헬스라던가 필라테스라던가 이런 걸 좀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르면 좋은 혈자리 말씀하셨네요. 어떤 위치고 어떤 원리로 좋아지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의원은 동안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얼굴 전체에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침을 한 100개 이상 놔요. 그래가지고 이 근육들이 꽉 뭉쳐서 혈액순환을 안 되게 했을 적에 얼굴이 혈색도 안 좋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침을 막 다다다다다 꽂아서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을 이쪽으로 쭉 몰아주면은 얼굴 색이 안색이 화사하게 개선이 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공짜로 한번 꿀팁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안침 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느 자리에 침을 놓냐면은 먼저 내가 양 옆을 손바닥으로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딱 잡았을 적에 엄지 부분 있죠. 엄지가 딱 닿는 데를 보면 여기 움푹 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풍지라는 혈자리고요. 여기를 꼭꼭꼭꼭꼭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번 10번 정도까지 뒤돌려서 마사지 해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두통 있으신 분들은 두통에도 좋아요. 이쪽 위로 이제 혈액순환이 쭉 잘 되게 도와주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젊음의 상징 중에 하나를 생기 있는 눈빛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눈 쪽에 부종도 가라앉혀주고 눈 쪽 붓기도 완화시켜주는 자리들이 눈 주변의 혈자리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한번 삥 둘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또 좋아요. 이렇게 꾹꾹 꾹꾹 꾹꾹
누르시면 눈가가 조금 시원해지고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보이는 부분이 여기 턱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많이 붓고 노폐물 쌓이고 턱살 늘어지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근육을 풀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턱 주변을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 여기 근육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복습해 볼게요. 옆에다가 손바닥 탁 놓고 뒤에 움푹 패이는데 짚어서 10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생기 있는 눈빛 만들기 위해서 눈가 삥 둘러서 한번 잡아주시고요. V라인 턱선 만들기 위해서 턱 한번 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베이비 페이스 완성!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케어를 받는 7, 80대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젊었을 적의 모습처럼 이제 뭐 집안이라던가 생활 환경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분들만 몰아다 놓고 뉴스에서는 그분들 젊었을 적의 시절의 뉴스를 다 틀어주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무거운 것도 들고 직접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몸이 그 당시처럼 한 20, 30년 이상 젊었을 적으로 막 많이 돌아갔다고 해요. 근력도 그렇고 이런저런 운동 수행 능력도 그렇고 마인드도 그렇고 굉장히 주변 환경이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새로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일과를 정해서 그 일과를 따라가면서 루즈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정말 노화 예방에 좋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요. 그래야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그게 원인은 사실은 근육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근육이 없으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맨날 여기저기 저리고 불편한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감소증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그냥 나이 드니까 다 그렇지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근육들이 조금 더 키워지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40, 50대 이후 여자분들은 특별히 근력 운동을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운동들 뭐 계단 올라가기라던가 아니면 팔굽혀펴기라던가 윗몸 일으키기라던가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운동인데도 이거를 실제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꼭 저는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근육을 길러놔야지 관절도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 다치더라도 금방 나아요.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해보다 보면은 근육이 많은 남성분들은 한두 번만 해도 금방 낫는데 애초에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를 해도 또 다치고 금방 또 아프고 회복력도 늦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근육 운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허리랑 목 다 아프신데요. 이것도 몸에 코어 근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제가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은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걷기는 다리만 운동이 돼요. 수영도 똑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근력 운동은 운동을 할 때 어느 날은 상체, 어느 날은 하체, 어느 날은 요 동작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필수 요소요. 생각해보면 먼저 내가 피부 쪽 노화를 막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필수적이죠. 이게 햇빛이라는 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다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보고 요거 하면 너네 늙고 나이 들을 거야 라고 밝혀진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꼭 될 수 있으면 선크림이든 모자든 뭐든 햇빛 많이 가려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참고로 요즘 차 안에서 요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너뷰티, 내 몸 내장 세포 하나하나들을 조금 젊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식단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좀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근육 운동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경 민족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췌장이 크기 자체가 좀 작대요. 크기가 한 12% 정도 좀 작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내는 기능도 한 32% 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서양의 고기 먹고 막 기름진 음식 잔뜩 먹는 애들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당뇨에 좀 취약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췌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즘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췌장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당뇨가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요즘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요, 다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뇨의 증상을 가지고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을 그러니까 또 많이 보시게 되고 소변에 당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많이 먹는데 그 당분을 다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이제 몸에 이렇게 당분들이 쌓이고 있게 되면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아플 적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상처들도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눈도 침침해지기가 쉬워요. 몸 전신적으로 혈액순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던가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상처가 잘 안 낫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당뇨 막으려면 꼭 드세요 하는 과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의 과일들이나 자몽 아니면은 사과를 그냥 사과가 아니라 껍질째 먹는 사과라던가 키위, 당을 올리지 않은 키위 같은 거 이런 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반면에 조금 달달한 과일들 있죠. 말린 과일류들 아니면 바나나, 포도 이런 거는 혈당을 급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과일들이고요.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들이 많은 씹히는 게 많은 채소들이 굉장히 좋아요. 양배추라던가 시금치, 버섯, 계란, 녹색 채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반면에 먹으면 안 되는 채소 과일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나쁜 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저희가 탄수화물, 당분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식이섬유나 다른 야채, 채소들하고 같이 좀 조리해서 드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 정도, 그 정도 먹는 건 괜찮다의 의미지 요만큼이 쌓이고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많이 드시는 건 사실은 당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양도 꼭 반드시 제한해 주셔야 돼요. 과일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거랑 같이 드세요. 과일 하나만 드시게 되면 훨씬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지방 같은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후에 디저트로 드실 게 아니라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좀 드셔주시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는 과즙이나 주스의 형태로 드시는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소량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과일로 치면 한 200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요게 너무 조금이긴 한데 블루베리를 치면 한 10알 정도, 사과로 치면 작은 사과 반쪽 정도를 껍질째 먹었을 적에가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당뇨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채소나 음식엔 어떤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뭐가 있을까요? 감자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옥수수 같은 거. 순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뭉쳐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래서 좀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덜 드셔라, 조금만 드셔라 라고 얘기 드리죠. 당뇨 환자가 제로 칼로리 음료들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설탕을 활용한 음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안심하고 드시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몸에 이롭다 해롭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얘가 당뇨 환자의 경우라면 얘가 단맛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결국은 혈당 조절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얘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단 음식이 들어올 거야, 당분이 들어올 거야 라고 내 뇌를 속여놨는데 안 들어오면은 얘는 화가 나가지고 단 음식을 더 땡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제로 칼로리 음료들은 콜라같이 제로 콜라라도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거나 탄산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속이 조금 쓰리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내가 일반 음료를 마실 때 그걸 대체해서 한두 번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요거를 내가 안심하고 계속 마셔도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한방차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주, 또 뽕잎, 갈근, 계피 이런 것들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검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를 가지고 끓여서 차로 만들어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뽕잎차, 상엽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내가 특히 더 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피, 반대로 내가 열이 좀 많아요, 난 근육질이고 살도 좀 두터운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칡차, 갈근차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다만 여주하고 칡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이뇨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낮다거나 아니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자리도 좀 몇 개 알려드려 볼게요. 이 자리들에 한 주일에 한두 번 침을 놓았더니 혈당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마사지만 해도 좀 좋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체해 있을 적에도 많이 누르는 자리로 알고 계시죠?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살이 두툼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한 2, 3초간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 메스꺼릴 때도 좀 좋은 자리인데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손목에 손목 주름 있죠. 여기서 손 2마디만큼 내려온 여기 지점을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적에 주름 생기는 끝단 있죠. 여기를 곡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다리 쪽에서도 3개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족삼리. 족삼리는 저희가 기운을 더해주는 보기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여기는 보약을 내 몸에 꽂아주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 무릎의 바깥쪽 움푹 패인 데부터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손가락 4마디만큼 내려오는데 여기 근육이 땅땅하게 만져지는 데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체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거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체했을 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를 좀 꾹꾹꾹 2-3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발목에서 저희 아킬레스건 있지요. 아킬레스건하고 내 발목 안쪽 뼈의 사이 여기를 좀 눌러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저희가 태계라고 불러요. 태계를 꾹꾹꾹 마사지 해주시고요. 발목 안쪽 뼈에서 손가락 4마디만큼 올라온 자리 여기를 삼음교라고 부릅니다. 삼음교도 꾹꾹꾹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약을 꽂아 넣는 족삼리, 태계, 삼음교 이 자리 좀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커피랑 같이 먹으면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고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요즘에 올리브오일에 커피를 더한 올리브오일 커피가 굉장히 핫하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더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끌어올려줘서 좀 더 칼로리를 많이 태워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저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할 때 방탄커피라고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은 커피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거 버터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더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 올리브오일 커피가 유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이 메뉴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섭취도 좋죠. 근데 얘가 기름기이기 때문에 좀 내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빈속에 먹었을 적에 내가 좀 쓰리고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커피랑 기름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소량만 한번 섭취해 보시거나 좀 묽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여러분 되게 비싼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좀 덜 비싼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리브오일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얘를 열을 가해서 추출을 해낼수록 많이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냉압착시킨 처음 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런 걸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에사비도 많이 드시죠.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씨가 에사비 드신다라고 해서 얘가 또 한창 핫하게 붐을 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에사비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시큼한 발효된 식초류를 먹고서 얘가 지방 분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감식초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식초를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제 한 결혼 준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30대네요. 그때쯤에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가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크게 되어서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다시 에사비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얘는 이빨에 너무 좋지 않아요. 얘가 그 산성분이 치아의 범랑지를 녹여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이가 굉장히 시리고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거 더 많이 먹으면은, 진하게 먹으면 살 더 잘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진하게 타 먹었어요. 여러 번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위궤양이 와가지고 속쓰림을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해보고, 이거 무섭구만. 효과에 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방송에서 한창 핫하게 나올 때 말고 주변에 한번 그거 먹고 살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찾아보시면 의외로 그거 먹고 살 뺐다는 분들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올리브오일 커피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꼭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바빠서 아침 드실 시간 없어서 아침에 공복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제 그냥 출근하셨다가 탕비실 가서 달달한 미스커피 몇 개 때려 드시고 과자 몇 개 드시면서 오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리브오일 커피를 드시게 되면 오일 성분이 의외로 든든하게 포만감을 유발해줘서 오전 공복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좀 더 대사도 활발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늘어져 있기 쉬운 오전 시간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죠. 그래서 커피 중독자, 아침에 당 떨어지시는 분들, 아침밥 못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올리브오일 커피라는 개념의 처음 출발점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당분은 탄수화물 내지 당분은 최저로 섭취를 하고 그 최대한의 칼로리를 지방하고 단백질로 섭취를 하면은 얘가 몸이 칼로리를 태우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출발한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막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살은 잘 빠져요. 그거 하는 동안은 살은 잘 빠지는데 음식이라는 게 저희가 약간 사회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식단만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저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얼만큼 이상 뺐어요. 근데 이거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친구랑도 밥 한번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싸운 거 딱 먹고 이렇게 내 거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꾸려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장점을 저희가 4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을 좀 억제시켜줘요.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저는 근데 커피는 두근거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올리브 오일하고 추천 조합이 또 마늘하고 토마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에 한번 올리브 오일을 더해서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올리브 오일 섭취를 고민하신 분들께 그래도 요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먹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살을 빼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뭘 꼭 먹어서 살을 빼겠다 하는 거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그날 하루 동안 먹은 총 음식의 총 합산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는 대신에 그만큼의 지방을 딴 걸로 빼야겠다.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 안 좋은 지방을 얘네로 대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가 기존에 이미 먹고 있는 식단에다가 이거까지 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얘만 해도 올리브 오일이 한 스푼에 120kcal나 되거든요. 칼로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는 만큼 내가 다른 거 뭔가를 덜어내고 공복감을 덜어내는 용도로 똑똑하게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현대인들이 살찌기 쉬운 이유와 살 빼기 어려운 이유요. 제가 실은 다이어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됐냐면 저는 원래 항상 살이 잘 찌는 통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산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크게 감량을 했고요.
21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면서 빼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맨날 보던 사람들이 한 20kg 이상 빠지면은 진짜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먹은 거 나도 좀 해줘.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나도 줘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금연만큼이나 어려운 게 다이어트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손만 뻗으면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전화도 뭐예요. 손가락만 띠디딕 하면은 바로 맛있는 게 우리 집으로 오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운동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린 대부분 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참 힘든 다이어트 같습니다. 살찌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단백질이 굉장히 예전에는 막 고기 같은 경우 살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kg 나간다. 그러면 한 60g 정도 의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지 근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차피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단백질에서 기름은 좀 쪽 뺀 거 고단백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뭐 수육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생선류 같은 것들은 지방이 적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고요. 또 요즘에 조금 제가 홀대받아서 안타까운 식품이 백미예요. 요즘 혈당 체크하는 게 유행을 하면서 백미가 혈당을 많이 올려. 그러니까 백미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물론 더 좋죠. 근데 현미가 없는 경우에는 백미가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뭐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보다는 백미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미 너무 홀대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이어트라면 적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럼 천천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드렸던 답변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먹고 나서 뇌가 인지를 해서 나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적에 그거를 그만 먹는 걸 인지를 하려고 천천히 먹는 거고 빨리 먹는 거는 대신에 내가 빨리 먹되 조금만 먹으면 그건 살 안 쪄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살 한창 산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제가 첫째를 낳고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애는 나왔는데 내 체중은 그대로이며 나는 먹는 양을 요만큼이나 줄였는데 왜 나는 70에서 한 69 정도까지만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나 음식을 많이 줄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결국 한약으로 빼고 나중에 둘째 아기를 낳고 그 당시에 만났었던 산후도우미 분한테 이제 둘째 또 낳았다고 또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나 그때 산모님 엄청 많이 드셔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밥 한 공기니까 이 정도만 먹으면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산모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많은 양이었던 거고 이제 남들이 보기엔 되게 많은 한 사발씩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이제 그게 한 공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 때보단 많이 줄인 거였거든요. 임산부 때 제가 요만큼을 먹으면서 70kg대를 유지를 했어요. 저는 요 정도를 먹으면 이제 60kg대를 유지하는 몸이었던 거고 근데 내가 50kg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는 이걸 더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양이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먹다 중간에 반쯤 먹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쯤 내가 평소에 먹었지 라고 생각하는 걸 중간에 이렇게 다 놓고서 요거를 한 두어 숟가락 먹다가 바쁘네 하고 일어나서 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일 한 10분 20분 하고 와서 돌아오다 보면은 이미 상은 치워 나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배불러서 이제 음식은 다 식어서 안 먹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가 한번 유행을 하면서 땡땡땡 다이어트라고 유행을 하면서 많이 드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가 바깥에서 안 좋은 외식을 먹느니 그거라도 먹는 게 낫다라는 거지 단백질 쉐이크는 포만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계란 흰자 내지는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배가 쉽게 꺼집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몸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빨리 흡수되는 걸로
헬스 마치고 운동 마치고 30분 안에 바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 쉐이크예요. 얘는 원래 개발 자체가 살 찌려는 사람들이 쉽게 먹으려고 만든 거지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두유, 요거트 이런 거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중 제품이 당이 의외로 되게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 먹는 요거트, 두유 이런 거는 의외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드시려면 무설탕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로 칼로리 식품들 많이들 드시죠. 얘가 되게 논란이 아직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먹으면은 몸 속에서 나 이거 당분 들어왔네, 인슐린 분비해, 이런 식으로 몸에서는 이제 당분이 들어올 걸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얘가 오히려 단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일 좋은 음료수는 사실 물입니다. 내가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물로 바꿔가되 그 중에 내가 조금 힘들고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 날 있고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제로로 대체해서 숫자를 줄여서 조금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 장기적으로보다는 한두 번씩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이나 운동 없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우선은 칼로리를 일단 줄여야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랑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줄이는 거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막 생활을 바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게. 내가 허기진 걸 모르게. 그래서 한 70%씩만 먹고 그 허기짐을 내가 좀 참아내고 하면은 몸무게가 줄 수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포만감이 좋은 음식들로 내가 먹는 식단을 종류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미를 내가 위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양은 줄이되 포만감은 비슷할 수 있는 현미 같은 걸 주로 먹고요. 내가 좀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의 야채라던가 섬유질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빵을 먹었다면 호밀빵으로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다 보면 양이 좀 줄어도 허기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줄이고 음식의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살 안 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꼭 다이어트 할 때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떡이랑 고구마랑 과일이거든요. 과일이 뭐 초콜릿이나 과자보다는 좋은 간식이다 이거지 얘도 사실 당분이에요. 과일이나 주스 이런 것도 달콤한 음식들이라서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밥을 꽁꽁꽁 뭉쳐서 만드는 게 떡이죠. 그래서 부피가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구마는 얘가 의외로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 중에 하나라서 내가 먹으려면 요만큼만 드시지 요거 이상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다 얘도 살로 갑니다. 위고비 요즘 많이들 하시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맞아서 내가 나의 소화관 운동이 조금 천천히 되게 해서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불편 없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관 쪽 부작용, 예를 들어 구토를 한다던가 속이 메스껍다던가 아니면 변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배가 빵빵해지다던가 소화가 천천히 되고 소화관 운동이 느려지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진짜 효과가 있냐고요? 그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를 모두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다이어트 한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바짝 긴장을 했을 때가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커피 먹었을 적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내가 잔뜩 긴장을 했을 적에 싸움 직전의 상태일 때가 교감신경 쪽이 흥분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은 스트레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 심하면 입맛이 뚝뚝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또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 몸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입맛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양약이나 한약이나 교감신경의 흥분을 이용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얘가 들어가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했을 적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던가 소화가 안 좋다던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체질 개선해 줄 수 있는 약재가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위신경으로, 말초신경이 아니라 뇌 쪽으로, 중추신경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고 부작용도 대신 더 클 수 있고 요렇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 달에 체중의 한 5% 정도를 감량한다. 내가 운동이나 식단이나 하지 않아도 한 60kg 여성이면은 한 3kg 정도는 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양약이든 한약이든 위고비든 뭐든 다 문제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언젠간 내가 결국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좀 편하게 뺄 수 있는, 당신이 여태까지 내려갈 수 없었던 몸무게로 만들어는 드릴 건데 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요거를 가지고 식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을 적에 식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재세팅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입맛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뺐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요만큼 먹어야 배부르다고 느꼈으면 다이어트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으면 음식 생각이 없어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는데 봤자 양이 한 두어 숟가락 들어가고 끝나네,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점점 한 달, 두 달 반복이 될수록 이런 느낌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혼자 이거를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의 몸은 한 6개월 정도의 체중을 내 몸의 평균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두세 달 정도 걸쳐서 빼놓고 한두 달 정도 내가 약을 뛸 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아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일상처럼 살아도 내가 평상시 크게 일상에 지장 받거나 식욕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지내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다이어트를 했을 적에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고요,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반쯤 돼요.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패를 하시는 게 이 마인드 세팅을 안 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내가 70kg였을 적에 했던 생활 방식이나 운동이나 식단을 그대로 반복을 하시니까 자꾸 그쪽으로 몸무게가 고정이 되어 가려고 하죠.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나 건강 정보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트 한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푸르니프 한의원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댓글에 제 SNS 스레드 링크를 같이 첨부해 주신다고 해요. 그쪽으로 와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